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 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뭘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네.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페이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회사 앞에 식당에 가서 점심시간에 모자를 꾹 눌러 쓰고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도 옆에서 듣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보통 연예인들, 특히 개그맨들, 특히 희화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희화화돼요. 특히 막 실패했던 이야기들, 막 상패 맞은 이야기들. 근데 표영호 대표님은 주식으로 크게도 벌으셨었고, 근데 쭉 떨어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또 올라오셨고, 뭔가 좀 롤러코스터가 있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보통 이제 그 사적인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그 같이 만나는 준거 집단끼리 그런 정보를 합치고 공유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오정보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을 따라서 또 투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주 주식 초창기 배울 때는 상패도 뭐 한 4-5번 당해봤고. 아이고. 그럼요. 그리고 정말 큰 돈도 잃어봤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정말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한때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또 미국장 봐야죠. 와. 뭐 중국장 끝나는 거 봐야죠. 유럽장은 또 어떻게든지 체크를 또 해야죠. 그래서 한번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고 나서는 정말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내가 조금 아니까 정석대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주식 투자를 진짜 독한 마음을 먹고 해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네. 벌었던 적도 있고, 제가 21년에 뉴스원인가요? 네네네네. 거기서 저를 어떤 기자분이 취재 왔어요. 네. 그때 취재 온 이유는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저한테 취재 왔는데 제가 21년 그때가 3,300 찍을 때였어요. 네. 그런데 저보고 앞으로 주식 시장 22년, 23년 어떻게 보냐 그래서 2,400, 2,300선 무조건 깨진다.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오히려 더 이제 그때부터 떨어질 거라고. 예. 그랬더니 왜 놀래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떨어진다. 지금 이 주식 시장이 과열이고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하나하나를 면모를 따져보면 정말 가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품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대출 받아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왜 그 영끌 많이 했잖아요. 주식도 연끌을 많이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계좌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개념, 돈이라는 개념은 항상 똑같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한정된 돈이거든요. 한정된 돈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좀 덜 갖느냐의 게임이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너무 거품이 심하다 그래서 아마 2300선까지는 다시 한번 깨질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게 깨졌잖아요. 네. 요즘 뭐 얼마죠? 2500, 2400? 좀 반등을 해서 2,500 정도.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주식도 예전에 많이 좀 상처를 받아봤고 또 주식으로 또 많은 기쁨도 누려봤고 우리가 농담으로 왜 연예인들이 그걸 희화화해서 했냐면 아픈 얘기니까 예. 뭐 자꾸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뭐 야 얘는 주식만 사면은 얘는 무채 썰듯이 썰려가지고 반에 반토막이야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는 이유는 네. 이제 상처가 아물어 간다는 증거예요. 한참 그렇게 주식이 반토막 나고 정말 힘들 때는 그런 농담조차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왜 찰리 채플린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하고 네네네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많이 버실 때는 그 언론 인터뷰 때 그 금액도 이야기하셨던데요? 예, 25억? 예, 뭐 그 정도. 그게 이제 상패를 여러 번 맞아보고 밤새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일으킨. 네, 그때는 아주 정말 승승장구했죠.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성격이 좀 집요한 성격이 있어요. 뭘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네. 정말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당시 지금 추억인데 저는 예. 모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페이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그 회사 앞에 식당에 가서 점심시간에 모자를 꾹 눌러 쓰고 그 회사 직원들이 하는 얘기도 옆에서 듣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하도 오래돼서 네. 예전에 그 우리나라도 전기차가 네. 지금만 전기차가 아니에요. 지금 10여 년 전에도 전기차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전기차 얘기는 거의 지금 골프장에서 쓰는 카트 수준. 네네네. 제가 그때 당시 그 회사에 가서 직원들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그 생동감이 있어. 네네네. 야, 이 회사는 성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가 몰빵 소년이거든요. 네. 제 시리부모가 예. 그 몰빵이라고 하는 느낌을 저한테 준 거예요. 네네네. 제 시리부모 책을 제가 몇 권을 제가 탐독을 했는데 오. 척후병을 내보내서 얘가 반응이 오면 몰빵을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투자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누구나 권해주지 않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담아버렸죠. 왜냐하면 가진 그 자본이 많이 없는데 뭘 이걸 또 나눠. 저는 근데- 주식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네. 주식 10개를 사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죠. 소액일 때는 좀 그런데 또 이제 금액이 커지면 이게 몰빵하기가 뭐 조금 부자가 돼서 부담스러워지죠. 예를 들면 뭐 10억 단위다, 뭐 네. 5억 단위다 그러면 당연히 몰빵을 하면 안 되죠. 그럼요. 항상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돈을 버는 길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네네. 그 당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는 리스크를 관리하기보다 도전적으로 나가서 몰빵. 소액일 때는. 예. 그 대신 몰빵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내가 가진 돈이 3,000만 원이다. 네. 3,000만 원을 다 집어넣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보통 한 2,000만 원을 집어넣고 1,000만 원은 늘 현금 확보를 해놓고 얘가 이제 내려가면 좀 더 사기도 하고 네. 그런 용도로 쓰면서 몰빵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거죠. 아. 잘못 받아들이면 내가 가진 돈 모든 걸 다 한 주식에 몰아넣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저 정치인 어떤 분은 그 무슨 코인에 아. 몰빵을 했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거는 주식 시장에도 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아.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했는지가 참 저는 참 부러워요. 그런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근데 본인도 몰빵하셨다는 거잖아요. 저는 몰빵을 했지만 네. 단위가 올라갈 때는 분산 투자도 분산. 했죠. 예를 금액이 들어서 컸을 땐. 뭐 1억이 네. 3억, 4억이 됐다. 그럴 때는 보통 한 2개나 3개 정도 몰빵을 했지만 그건 역시 전체 금액에서 한 70% 갖고 몰빵을 한 거지. 항상 그 리스크 관리라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 그 몰빵의 개념이 조금은 다르네요. 네, 막 다르죠. 연끌까지 해서 몰빵 이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주식 그 사건 터진 것도 네네네. 그게 사실 내 돈만 잃었다 그러면 그것도 마음 아프고 상처가 크지만 그걸 대출을 받아서 또 더 산 거 아니에요. 네. 그 돈까지 나갔으니까 대출 받으면 그 이자가 몇 프로예요? 보통 그 신용대출이니까 비싸죠. 10% 비싸죠. 가까이 되죠. 뭐 어떤 데는 뭐 11%, 14%, 15%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으면 뭐 18%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원금도 잃고 대출 받은 돈도 빚으로 남아 있고 이자도 계속 갚아야 되잖아요. 네. 이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네. 저는 주식을 권유해 주는 분들도 네. 그런 권유를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원수지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투자를 권유하시는 분들은 안 만나는 게 좋다.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한다라고 했던 회사면 살짝 저는 기억날 것 같거든요. 네 글자. 영문인데 네 글자죠. 네 글자. 예. 네. 뭐 그거 하시네. 지금 남아있질 않나요? 상폐됐죠. 왜냐하면 네. 그런 회사가 제가 끝까지 가져간 게 아니니까 저는 네. 수익 실현을 한 뒤인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네. 항상 그 작은 기업들이 뭔가 성장하려고 할 때 네. 이 먹이를 찾는 기업 사냥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런 분들 손에 넘어가면 주식 갖고 뭐 증자하고 뭐하다 보면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회사들 전기차를 만들던 그런 회사들을 오히려 국가에서 좀 관리를 했다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석권하는 게 아니었냐. 제가 그 당시에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 카트가 전부 다 일본 차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안 쓰지? 그랬거든요.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이런 정치나 이런 걸 잘 모를 때였는데 야, 이 전기차가 왜 도로에 못 나오는 거야? 그 당시 못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맞아요. 제가 그 회사 앞에 가가지고 모자를 쿵 눌러 써가지고 밥 먹을 때 이제 옆 테이블 앉아서 밥 먹는 거야. 그러면 뭐 회사 몇 대가 뭐 오더가 들어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네네. 야, 지금 뭔가 물량이 계속 제조 물량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럼 성장성이 있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몰빵처럼 투자도 하고 했겠죠. 제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본인이 이제 스터디도 많이 하셨고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신 거고 수익도 당시에는 괜찮을 때 나오셨던. 아 그래요. 네. 근데 금액이 되게 저는 커졌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종목들이 있고 막 이렇게 불려 이제 나가잖아요. 주식을 처음에 사실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주식이나 도박은 예. 처음에 할 때가 좀 딴데요. 그리고 그 땄던 걸 기억해서 네. 잃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더 불려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눈 녹듯이 녹아서 돈이 없어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걸 겪어봤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정말 잘하는가 보다라고 제 스스로가 너무 건방져졌던 거야.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결국 눈 녹듯이 내려서 다시 녹았어요? 깡통이 된 적도 있고. 또 내려왔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네. 야,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랐다가 예. 지하 100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상 한 10층 올라왔다가 다시 지하 5층까지 내려가 이런 롤러코스터. 극단을. 예. 근데 제가 부자들을 그 당시에 만나봤더니 예. 진짜 부자들은 저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무식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분들은 워낙 돈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지키면서 성장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워낙 없으니까 없는데 뭔가를 좀 이루고 싶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이란 단어는 제가 쓰면 안 되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네. 뭐 무식하게라는 말이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렇지 그 당시는 그래서 그 후에 더 공부를 많이 하신.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주식 투자 잘 안 하세요? 지금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것들은 계속 제가 보고 네. 주식 공부 제가 한참 할 때는 정말 눈을 감고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쳐 있던 거지. 불광불급. 예.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그래서 그땐 진짜 미쳤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부동산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 위주로 뭐 투자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부동산은 끊임없이 네. 보유하거나 또는 이제 뭐 매도를 하거나 이제 이런 재화잖아요. 그리고 네.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게 굴러가는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심성 있게 다뤄야 할 게 바로 부동산이고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부동산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본인이 주식 투자는 되게 공격적으로 본인의 표현대로 따르자면은 무식하게까지 하셨는데 왜 부동산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부동산은 지금 제가 21년, 22년, 20년 네. 사실 19년, 20년, 21년에 그 시행사에서 뭐 부동산을 주거용이든 네. 뭐 비주거용이든 부동산을 지으면 거의 완판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완판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경제 주머니 사정이 아닌데 이상하게 물건만 내놓으면 완판을 했던 게 저금리 시대 때 그냥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네. 너도 나도 사고 얘가 값이 올라가면 그냥 팔고 그렇게 재미를 봤다는 얘기들이 너무 심심찮게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서 뭐만 나오면 다 분양을 받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IMF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GDP 대비 집값이 너무 고가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버블이다라는 경고를 꾸준히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때 완전히 바람이 불었을 때 야 이건 여차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겠구나.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바람 잡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상향으로 당연히 단군 이래 지금까지 집값 떨어진 적 있습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집값 떨어진 적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좀 떨어졌었는데 또 회복이 금방 그렇죠.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우상향이다라는 말에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높낮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점에 맨날 뭘 사면 떨어지고 하락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일으킨 분들이라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좀 과감하게 나도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강연장에서는 여러 번 했는데 네.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제 말을 안 믿었지만 네. 1년이 좀 지나고 나서 제 말이 정말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다 열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부동산은 지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그렇게 하세요? 주식이고 뭐. 당연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항상 또 고심들을 하시잖아요. 뭐 고점 대비 30% 내려왔으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생긴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착시라고 봅니다. 착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던 재화인데 네. 얘가 뭐 300만 원 갔단 말이죠. 네네네. 우리는 300만 원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뭐 250만 원 됐단 말이죠. 야, 그럼 싸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착시라고 보는 거고, 지금도 사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뭐 네. 금리가 완전하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이 금융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거고 기자 출신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그 여러 가지의 좀 오정보가 아닌 나름 좋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